오늘은 같은 동양권에다 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집단주의 문화에다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과 일본의 다른 점과 다른 이유입니다. 한쪽이 우월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문화적 차이죠. 역사 속에서 교류하고 같은 시대를 지나온 한국과 일본은 비슷하다면 비슷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다르다고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정도로 정반대인 국가이기도 하죠. 오늘 영상은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 책을 가지고 내용을 풀어볼 겁니다. 책 목차를 보면 1부에서는 문화에 대해서, 2부에서는 종특 그러니까 성격과 심리학적으로, 3부에는 조금 깊숙한 문화적 차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4부에서는 심층 심리에 대해서 다루는데 영상에서는 각 부에서 이해하기 쉽고 재밌는 내용을 뽑아서 다루고 마지막에는 다른 이유까지 알아보도록 하죠. 서론이 길었네요. 그럼 가깝고도 먼 나라 그리고 비슷하면서도 다른 나라, 한국과 일본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귀신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화적으로 본다면 귀신의 존재 여부는 중요치 않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고 믿는 믿음이니까요. 화에는 사람들의 다양한 욕망과 두려움이 투사되어 있습니다. 귀신 역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과 두려움이 투영된 결과죠. 그래서 귀신에는 그 문화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 귀신의 원형이라고 하면 아랑 전설이 꼽히죠. 밀양부사의 딸 아랑이 살해당하고 난 뒤 새로 부임하는 사또마다 귀신을 보고 죽어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담이 큰 사또가 나타나 귀신의 억울함을 듣고 해결해주죠. 한국의 귀신 이야기는 아랑 전설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귀신이 출몰하는 이유는 억울함을 말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일본의 귀신들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나타나죠. 귀신의 종류도 일본이 훨씬 다양하지만 대부분 특정 인물이나 사연이 있어서 귀신이 되었다기보다는 가파나 야만바처럼 그냥 그 지역에 오래 있었던 게 대부분입니다. 일본 귀신들의 특징은 뚜렷한 자신의 영역이 있다는 것, 영역을 침범하면 공격을 한다는 것, 그리고 표적이 되면 원만한 합의가 아닌 결국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다른 이야기들과 종합해보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일본인들이 공포를 가지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누군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도 꺼리지만 자신이 남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도 일본인들을 두렵게 만드는 요소로 볼 수 있겠네요. 최근 일본에 떠도는 괴담인 쿠네쿠네나 팔척귀신도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귀신은 같은 지역에 등장하고 침범하면 해를 입히죠. 만약 한국에서 귀신을 만난다면 이야기를 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냐, 그래 해결해볼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일본에서 귀신을 만난다면 도망치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도망가다가 잡히면 스쳐도 중상이고 잘못하면 죽는 거죠. 귀신뿐만 아니라 요괴나 도깨비도 비슷합니다. 한국에서는 사람을 홀려서 밤새 산속을 헤매게 하거나 술 취한 사람과 씨름을 하죠. 뭔가 좀 귀엽기도 하고 어리숙한 한국 도깨비들은 말만 잘하면 부탁도 들어줍니다. 생각해보니 좀 웃기네요. 구미호는 한중일 3국에 모두 등장하는데 중국과 일본에서는 악귀로 묘사되죠. 한국에서는 다릅니다. 인간과 사랑에 빠지고 배신당하면서도 사랑했던 사람을 해치지 않고 떠나가는 비련의 주인공이죠. 한국에서도 물론 일본처럼 자리를 지키는 귀신이 있습니다. 산신이나 나무에 깃든 목신이 대표적이죠. 다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사실상 숭배의 대상이니까요. 한국의 도깨비와 비교되는 것이 일본의 우니인데 뿔이 달린 채로 방망이를 들고 돌아다니는 모습의 도깨비는 한국의 도깨비가 아닌 일본의 우니이죠. 일본 전설이나 민담에 등장하는 우니는 도적질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고 부녀자를 납치하는 등 중범죄를 주로 저지른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애니메이션 같은 곳에서 친근한 이미지로 바뀌기는 했죠. 다른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다른 점은 욕하는 한국인과 예의 바른 일본인입니다. 한국에는 욕이 많죠. 많은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찰지기도 하고 종류도 많습니다. 반면 일본에는 욕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딱히 없죠. 욕이라고 해봤자 가장 심한 것이 바카나 아우 정도인데 바카는 바카야로에서 온 단어입니다. 한자로 말 맞자와 사슴 록자를 쓰죠. 사슴과 말이 욕이라니 귀엽네요. 반면에 한국 욕들은 의미를 파고들면 엄청 심한 욕들이죠. 한국이 욕을 많이 하니 거칠고 나쁘다. 일본은 욕을 많이 하지 않으니 착하고 온순하다라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딱 청소년 수준에서 말입니다. 청소년도 초등학교 수준까지만 맞는 말이겠네요. 중학교부터는 친구끼리 싸우지 말고 욕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말을 잘 하지 않으니 말이죠. 욕설도 문화입니다. 문화는 맞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 착하다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대상이 아니죠. 문화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 온 것으로 사회의 유지와 존속을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째서 한국은 욕을 많이 하고 일본은 적게 할까요? 욕이란 것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물론 친근함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반감을 표하는 것이죠.
욕설의 내용이 거칠다고 혹은 부드럽다고 해서 의미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욕을 하는 상황은 좌절이나 실망, 배신감을 느꼈을 때이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표현하거나 분출하지 못하고 억누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서 잘 흘려보내는 편이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심한 경우 끙끙 앓기도 하죠. 흔히 화병이 난다고 표현합니다. 화병은 화가 나도 제대로 화를 낼 수 없고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할 사람도 없을 때 발생하는 병이죠. 욕은 이럴 때 나쁜 감정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욕은 부정적 감정의 배출구인 것이죠. 언어가 발전하고 역사와 문화가 생기다 보니 욕은 다른 기능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욕은 과시의 기능도 있죠. 자신을 강하고 위험한 사람처럼 포장하는 기능도 있다는 말입니다. 청소년들이 욕을 많이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친근함의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친구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반 이상이 욕인 경우가 허다하죠. 친근감과 정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욕은 관계의 깊이와 질을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본은 왜 욕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사실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뿐이지 정답은 없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 다룬 적이 있죠. 일본인들이 예의가 바를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주제로 말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문화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것은 사무라이입니다. 사무라이들의 권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칼을 차고 다닌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완장을 차고 다니는 것과 같았죠. 사무라이가 활개치던 시대에는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입을 잘못 놀리면 즉시 죽음에 처해졌고 사무라이끼리는 말보다 진검승부로 승부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설도 있죠. 미디어의 언어 규제가 심하다던가 메이지 유신 당시 의도된 강력한 언어 정화 정책으로 인한 결과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일본인들은 부정적 감정의 배출구로 욕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본인들은 잘 참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가 욕의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지 배출구는 찾아보면 많으니까요. 여기까지 왔다면 대충 눈치채셨을 겁니다. 한국과 일본이 다른 이유의 결론은 문화 차이 때문이다. 책에서는 비슷하지만 다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문화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인 욕구를 갖지만 그 욕구를 충족하는 방식은 문화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욕구와 해야 할 일들은 비슷하지만 해소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가 다르니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처하는 방법도 다르죠. 저도 이번 편을 제작하면서 일본에 대한 많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일본인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답답하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런 사실들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생각이 바뀐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는 이게 예의구나. 답답한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배려구나. 라고 말입니다.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